안녕하세요. 태아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의코입니다. 오늘은 태아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설계사의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태아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사의 선택. 블로그나 유튜브로 보험들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블로그나 유튜브의 내용 중 설계사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올릴 때에는 심의를 받고 심의 번호와 협회 등록 번호를 법적으로 꼭 넣어야 합니다. 대부분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에 넣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회 등록 번호 앞 4자릿수는 보험을 최초로 시작한 연도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보험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뒤 2자릿수는 시작 월입니다. 전부를 합쳐보면 2012년 10월 보험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셔도 그 설계사가 보험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그냥 무시하세요. 법으로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 내용을 올릴 때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법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심의 번호와 협회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동안 설계사의 자격이 박탈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심의 번호나 협회 등록 번호가 없이 법도 지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보험을 법도 어겨가면서 일하는 사람을 믿고 보험에 가입하실런지요. 실비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 통원, 약값을 지출하였을 때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보험이며 보험의 핵심입니다. 실비는 1년마다 갱신을 하며 5년 주기로 당시 판매되는 실비 보장으로 재가입되는 형식으로 해지 의사가 없으면 100세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실비보험은 태아보험 가입 시 보장 부분과 실비보장으로 두 개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태아나 성인의 경우 금액은 다르지만 보장은 전 보험사 모두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실비는 아이 출생 후에 가입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면 남편의 직장에서 지원이 되기에 출산 후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차피 뱃속에 있어 보장을 받을 일이 없어서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비는 임신 중 어린이 보험과 같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실비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출생 시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실비보험 없이 출생 시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저체중아, 선천 이상으로 출생을 하면 실비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선천 이상이나 저체중아인 경우 상당한 제한이 있는데요. 선천 이상의 경우 심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며 필요 서류도 많고 가입 시 부담보나 거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체중아의 경우는 2.5kg 미만, 2.3kg 이상인 경우 7일이 경과 후 심사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2.3kg 미만, 2.0kg 이상인 경우 1개월 경과 후 심사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2.0kg 미만, 1.7kg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심사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kg 미만은 3년 경과 후 심사를 통하여 승인, 부담보 거절 등으로 진행됩니다. 저체중아의 경우 1회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장기간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의 혜택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용을 병원비로 지출되며 보험 또한 가입에 제한을 받기에 출생 전에 미리 준비하는 보험이 실비보험입니다. 그럼 실비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 급여 실손 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실손 의료비,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로 나누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출생 전 보험료는 12,300원이며 출생 후 보험료는 18,670원입니다.
보험료를 출생 전후로 나누는 이유는 출생 전에는 선천 이상과 뱃속에서의 위험에 대한 금액이고 출생 후에는 상해 부분이 추가되어 출생 후가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상해, 질병, 급여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원 시 1회 최대 보장 금액은 20만 원이며 공제 비용은 일반 병원, 의원의 경우 1만 원을 공제하고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거나 2만 원과 의료급여 금액에서 20%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료급여는 총 병원비에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치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입원 치료 시 의료급여의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80%를 보장합니다. 상해, 질병, 비급여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실손 의료비에서는 상급 병실료를 보장하는데요. 1일당 최고 10만 원을 보장하며 상급 병실료 마이너스 일반 병실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에 비급여 병실료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1회 최대 보장 금액은 20만 원이며 공제 비용은 일반 병원과 의원은 1만 원을 공제하고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거나 또는 3만 원과 의료급여의 금액에서 30%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료급여란 총 병원비에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치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입원 치료 시에는 의료급여의 금액의 30%를 공제하고 70%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보장 횟수는 1년에 100회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주사료, 자기 공명 치료 등이 있으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수 치료는 손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물리치료를 말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음속보다 빠르게 몸속으로 전달되는 압력 파동입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증식치료는 손상받은 힘줄이나 인대에 약제를 주사하여 손상받은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는 1회당 본인의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 비용의 30%와 3만 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1년에 35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5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주사치료 금액의 비급여 의료비의 30%의 금액과 3만 원 등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1년에 25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며 5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공명 영상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하여 MRA, MRI를 검사를 받은 경우 MRA, MRI 금액의 30%와 3만 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하고 1년에 3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태아실비는 남아로 가입이 진행이 되며 남아는 여아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출생 후 태아 등재, 태아보험을 아이 이름으로 변경하면 보험료를 계산하여 더 낸 보험료는 돌려주며 만약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태아실비는 1년 갱신 시 보험료가 감액되는 구조인데요. 태아실비의 감액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후 월 보험료는 18,674원이지만 1년 후 17,047원으로 할인이 되며 6세 때에는 5,743원으로 감액됩니다. 출생 직후에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가입 기간이 지날수록 질병에 대한 면역력과 상해에 대한 판단력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위험이 떨어지기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실비의 경우 가입 또는 갱신 후 치료력이 2년 동안 없다면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 혜택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태아실비의 체크포인트입니다.
태아실비는 임신 중에 가입을 해야 출생하는 시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의 보장은 상해 질병 급여 실손 의료비와 상해 질병 비급여 실손 의료비,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으나 한 예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고 급여 부분 100만 원과 비급여 부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급여 부분 100만 원에 대한 80%인 80만 원과 비급여 부분 100만 원에 대한 70%인 70만 원으로 80만 원 더하기 70만 원은 150만 원을 보장하며 나머지 50만 원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태아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언제든 가능합니다. 언제나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